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상시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네,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면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이다, 표 4번, 표 5번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가 있죠. 이 표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문제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상공 컨벤션 예약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예약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예약 코드는 지금 A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세 번째 글자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글자 그러면 지금 요 글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글자가 R이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약 코드에서 요 세 번째 글자를 이제 꺼내올 때 이 세 번째 글자는 이제 중간에 끼어져 있죠. 중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mi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요 세 번째 글자를 꺼내오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미드 함수를 꺼내오고 그 미드 함수 꺼내온 게 R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구분이라는 게 있대요. 구분은 지금 이제 B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벤트다, 세미나다, 기업 회의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이 구분에 들어있는 그 글자가 세미나랑 이제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구분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세미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조건들을 이제 만족하면 이제 30%그 외에는 이제 15% 이렇게 할인율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 이거를 이제 출력할 때는 이 앞에서 나온 이 예약 코드에 대한 그 조건과 구분이라는 그 조건이 있을 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면소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하면 30%그 외에는 이제 15% 그거를 이제 출력해라 그거예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로 묶어서 이제 2%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예약 코드에서 요 세 번째 글자 요거 이제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미드 함수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내가 지금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우리 이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꺼내달라 한 글자만 꺼내 와야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K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 예약 코드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그 글자들을 싹 다 이제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담수를 구한 게 R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if 함수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if를 쓸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조건을 쓸 때 조건이 두 가지가 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쓸 때 and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라고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and 함수를 묶어서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1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2번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은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참일 때 어떻게 달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일 때 어떻게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하고 거짓을 출력해 주면 되는데 참일 때는 이제 30% 그게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15%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미담수로 구했던 거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요. if 쓰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 쓸 거니까 end 함수 열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아까 우리 미드 함수로 구했던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요. 해서 내가 미드 함수를 구한 게 뭐랑 똑같아? 우리 이제 R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이제 구분을 가지고 있다. 이 구분이 뭐랑 똑같아? 우리 이제 세미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쓸 거 다 썼으니까 그 뒤에서 AND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ND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드 함수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AND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조건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를 쓴 거죠. 해서 AND 가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참일 때 이제 30%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거짓일 때는 이제 15%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게 써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얘는 이제 15%가 나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30%가 지금 여기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 보면 지금 여기 우리 예약 코드가 이제 R이죠. R이고 둘 다 이제 세미나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0%가 나온 거고, 나머지 얘가 이제 15%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도 이제 이벤트 그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요 두 개도 우리 기업회의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해서 우리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15%가 나온 거고, 지금 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세미나는 맞지만 여기 예약 코드가 이제 R이 아니잖아요. 해서 우리 15%가 나온 거고, 그 밑에 거 보면 얘도 이제 세미나는 맞지만 우리 예약 코드가 R이 아니에요. 해서 15%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했는데,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우리 이제 AND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30%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15%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지금 30%가 표현이 될 때 쌍따옴표를 묶였죠. 그리고 15%도 이제 쌍따옴표를 묶여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서원평가표다라고 해서 서원평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서원평가표에서 우리 총점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총점이 지금 제2열에 이제 쭉쭉쭉 계산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순위를 이제 구하래요. 거기서 이제 순위를 구하고 나서 우리 평가표라는 게 있는데, 평가표가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평가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우리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여기 이제 평가 기준표에 보게 되면 우리 순위가 1이다, 4위다, 6이다, 8이다 이렇게 이제 될 때마다 평가가 이제 A, B, C, D 하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랭크 EQ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랭크 EQ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rank.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요 인수가 몇 등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수를 구해주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을 지정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총점을 구했을 때는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1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순위는 총점이 이제 가장 높은 것이 이제 1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점수가 아니라 100m 달리기 한 그 결과값이 이곳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기를 했을 때 초기록이 나오겠죠. 그 초기록이 만약에 12초가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13초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12초가 이제 1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순위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옵션에서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요 0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고요.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0 이외의 값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랭크 EQ의 옵션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0을 쓰거나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쓰는 건데, 1이라는 그 값도 0 이외의 값이죠.
2도 그렇고요. 3도, 4도, 5도 그런 값들은 전부 다 이제 0 이외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0 빼고 나머지 숫자 아무거나 써도 이제 되는데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외우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옵션을 쓸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해서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옵션을 0, 0이라는 그 옵션을 썼어요. 0으로 이제 내가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고요. 내가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은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 내림차순 그러면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이라는 그 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높은 곳이에요. 해서 우리가 이제 0이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이제 높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높은 숫자가 이제 우리 1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름차순 그러면 오름차순은 오르막길 생각하면 됩니다. 오르막길은 우리 이제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죠. 낮은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해서 얘는 낮은 수를 이제 1등으로 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총점이 가장 높은 게 이제 1등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내림차순 이제 순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랭크 EQ 요 함수를 쓸 때는 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순위 한번 구해보자고요.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랭크점 EQ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랭크점 EQ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인수 찍어주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점이요. 나는 첫 번째 사람의 지금 순위를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총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이 점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요. 총점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5등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순위를 하나 구했으니까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채우기를 할 때는 우리 셀 주소 쓴 것 중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제2, 3번 셀 요거 이제 찍은 거요. 내가 첫 번째 사람 거를 구할 거라 총점을 얘로 찍은 거죠. 내가 두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얘로 찍어야 되고요. 세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얘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수로 사용한 거 요 제2의 3번은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범위로 지정한 게 지금 이만큼을 지정했습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의 이제 총점이 몇 등인지 그걸 구할 때도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내가 마지막 사람 거의 등수를 구할 때도 이 257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채우기 엔터만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채우기를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1등이래요. 그리고 얘가 지금 2등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3등이요. 그리고 얘가 이제 4등이고 얘가 이제 5등, 그리고 얘가 이제 6등, 7등, 8등, 9등하고 이렇게 이제 순위가 정상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이 순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평가 기준표 얘를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해서 평가 A다, B다, C다, D다 이걸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가 아니라 다른 표를 이제 참조할 때는 우리가 이제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그런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지금 이만큼의 범위인데 그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순위가 지금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죠. 그리고 평가도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행 참조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H룩업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H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맨 앞에다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행번호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 얘를 이제 찾아라. 그때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H룩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내가 true라는 그 옵션을 쓰거나 이제 생략하게 되면 내가 이 범위에서 얘를 이제 찾을 값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5위가 나왔죠. 5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5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5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 이제 2등이 있을 때 2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라.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을 써서 우리 근사값으로 값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생략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옵션은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값으로 여기서 구해놓은 그 순위요. 아까 랭크 EQ를 구했죠? 그걸 이제 찾을 값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지금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범위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정한 이 범위에서 5등에 해당하는 그 값을 근사값으로 찾아서 우리는 이곳에 평가를 가지고 갈 거죠. 그때 내가 지금 범위로 H룩업 그 함수에서 범위로 지금 이만큼을 이제 내가 지정을 했어요. 이만큼을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첫 번째 행에는 이제 순위가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우리 평가가 들어있죠. 해서 이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평가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2로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랭크 EQ 쓴 거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H룩업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룩업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순위가 나오겠죠. 내가 지금 이 순위를 구했는데 그 순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어디서? 지금 요만큼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있는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평가를 갖다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은 생략하고 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5등은 이제 B등급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해주면 되는데 채우기 핸들 하기 전에 변하면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랭크 EQ는 아까 이제 채우기 핸들 쭉 해서 순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볼 필요 없고요. 우리 H룩업에서 요 범위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도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이 범위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이제 8등이니까 D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2등이니까 A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7등이니까 C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9등이니까 D가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1등이니까 A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등이니까 이제 B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이제 3등이니까 A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6등이니까 우리 C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때 내가 이 랭크 EQ라는 그 함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인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우리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점수, 이 총점의 이 점수가 몇 등인지 순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 EQ 함수를 써준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H룩업 요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죠. 내가 순위를 구했는데 그 순위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우리는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평가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H룩업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라고 했죠. 자, 표 3번에 보니까 일일 매출 현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분류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분류가 지금 우리 A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분류가 사무용품인 그 제품이요. 사무용품이랑 똑같은 거 찾아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똑같은 걸 찾아서 그 제품에 우리의 매출액의 평균을 뒤에 23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할 건데 매출액은 지금 D열에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매출액의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나타낼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주어주고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함수들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중에서 나한테 이제 필요한 그 함수들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D 에버리지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D 썸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D 에버리지 요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DAVERAGE D 에버리지를 쓸 때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이제 찍어 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런 이제 D 에버리지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상에서 이제 확인할 게 조건을 어디다가 따로 작성해라 그런 말이 있나 없나 그걸 이제 확인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은 어디다가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조건을 반드시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지상이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으로 이제 사용할 거를 우리가 범위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D가 붙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 종류는 D 에버리지만 있는 게 아니라 D 썸이다, D 에버리지다, D 맥스다, D 미린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죠. 그런 함수들, 그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싹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 이만큼의 범위 이런 이제 필드 명들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할 때 범위로 지금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다 지정해 주면 되고 그때 우리는 매출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 번호로 매출액이 들어있는 그 열을 이제 찍어주면 돼요. 내가 지금 전체 범위로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이제 분류가 들어있죠. 두 번째 열에 이제 제품명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수량이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우리 매출액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조금 있다가 4라고 이제 써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조건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다 이제 조건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범위를 우리가 조건 범위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조건부터 입력을 직접 해줘야 되겠죠. 그때 조건은 분류가 사무용품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 분류라는 그 제목 써주고요. 그 밑에다가 사무용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D 에버리지 요 함수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D 에버리지 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D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A의 14번 셀부터 요런 이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 네 번째 열이요. 네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매출액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 조건 쓴 거 요 두 개 범위요. 요 두 개 셀만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매출액 평균을 구했을 때 그때 이제 10의 자리에서 이제 내림을 하래요. 내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매출액의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10의 자리에서 이제 내림하라 그랬죠. 그러면 10의 자리가 원래 7인데 얘를 이제 내림해 버리니까 얘가 이제 0으로 바뀌어서 지금처럼 56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63,350하고 나왔는데 얘는 10의 자리에서 이제 내림하게 되면 우리 63,300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에서 내림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주어진 함수를 보면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내림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 다운 요 함수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우리 라운드는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고 라운드 업은 우리 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잖아요. 해서 내림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 다운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요 라운드와 관련된 거 그 이제 함수들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 반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죠. 얘는 이제 반올림을 해라 그렇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는 문제에서 이제 올림을 해라 그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요 라운드 업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요. 라운드 다운은 우리 이제 내림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이라는 이 함수는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앞에다가 우리가 함수명을 먼저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릿수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 값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192837점 4653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고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이제 지정을 해줄 건데, 그때 우리 자릿수를 이제 3으로 했을 때, 2로 했을 때, 1로 했을 때, 0으로 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마이너스 2로 했을 때, 마이너스 3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4로 했을 때 요것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요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은 값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요 뒤에서 는이라고 쓰고 라운드로 묶어볼게요. 라운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그때 자릿수는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주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자릿수를 3으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 아까 제가 라운드를 썼으니까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2를 쓰게 되면 이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내가 1을 쓰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그리고 0을 쓰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정수값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우리가 자릿수를 3이다, 2다, 1이다, 0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는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2, 3, 4 얘를 이제 지정했을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고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우리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줘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이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주고요.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10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2, 3, 4를 썼을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좀 외우세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화면상에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 3, 4 얘네들을 썼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100의 자리까지, 그리고 얘는 이제 1000의 자리까지, 얘는 이제 만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준다고요. 해서 어디에서 뭘 하든 상관없이 어느 자리까지 표시하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 요걸로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내림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방금 구했던 그 D 에버리지 있죠? 그 함수 자체, 그 함수를 전체를 우리가 라운드 다운으로 이제 묶어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쓴 거 D 에버리지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하고 요 함수를 이렇게 써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했다. 그 평균값 구한 거를 1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63,300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d-average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 범위가 우리 전체 범위죠.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이요? 우리 네 번째 열이요. 네 번째 열이 우리 d열이 되겠죠. 해서 d열에 이제 매출액이 들어 있으니까 이 네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매출액의 average 평균값을 구해라. 그때 조건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해서 조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고 우리가 이 평균값 구한 거를 우리가 자리 내림하기 위해서 라운드 다운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줬다고요. 라운드 다운으로 묶을 때 그때 문제에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릿수를 이제 마이너스 2 요걸로 이제 지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박스 오피스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관객수라는 게 있대요. 우리 관객수가 우리 D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관객수가 300만 이상인 그 영화의 비율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율을 이제 계산할 때는 관객수가 이제 300만 이상인 그 영화수 나누기 우리 전체 영화수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관객수가 300만 이상인 그 영화의 개수를 이제 구할 때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count if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영화의 개수, 전체 영화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coun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oun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count라는 요 함수를 쓰게 되면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워주죠. 그리고 우리 이제 count 친구가 count a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얘는 비어있지 않은 그런 셀들의 그 개수를 이제 세준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count a랑 반대되는 게 우리 count blank라는 그 함수가 있죠. 해서 우리 count blank라는 요 함수는 이제 비어있는 셀이요. 비어있는 그 셀의 이제 개수를 세워주는 그 함수입니다. 해서 우리 이제 count a랑 count blank가 반대죠. 반대. 얘는 이제 비어있는 거 개수를 세주고 얘는 이제 비어있지 않은 셀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셀에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가 이제 들어있으면 싹 다 이제 개수를 다 세주는 게 count a라고요. 근데 count는 어떤 것만 세준다? 우리 이제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워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영화 수를 구할 때 count 요 함수를 써야 되는데 count라고 쓰고 지금 이곳을 범위 잡아주면 안 되죠. 왜? 문자 들어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안 되고요. 우리 평점 여기는 이제 숫자 값이 들어있죠. 해서 평점이 됐든 관객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우리가 범위로 지정을 해서 count 개수를 이제 세워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에 평점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이곳에 이제 평점이 만약에 안 들어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count로 이 범위를 잡아주면 안 되겠죠. 해서 이 범위에 그 데이터가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 그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제 count 요 함수를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count라고 써볼게요. count라고 쓴 다음에 우리 평점이 들어있는 곳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요.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여기는 900%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계산에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셀에 우리 뒤에 36번 이 셀에 우리 표시 형식을 보면 백분율로 되어 있죠. 얘가 이제 백분율로 되어 있으니까 900%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 실제 값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에 땅 하고 눌러서 우리 셀 서식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얘를 일반으로 고쳐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운트로 이제 구한 그 결과가 9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 정상적인 그 값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반으로 얘를 이제 변경을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원래 이 셀은 표시 형식을 문제 출제하는 그 사람이 표시 형식을 이제 백분율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을 바꿔주면 안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실제 값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개수가 총 9개가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평점을 가지고 이제 전체 개수를 구했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점이 아니라 관객수 여기도 이제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이 범위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줄 수 있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관객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우리가 엔터를 눌러도 똑같이 9개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영화 수를 이제 카운트라는 그 함수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 관객수가 300만 이상인 그 영화의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세긴 세는데 관객수가 이제 300만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if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count if라는 요 함수요. 우리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count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count 요거 쓴 거는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 count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내가 관객수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300만 하고 우리 300만 이상인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300만 이상인 거는 딱 3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300만 이상인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이제 3개 있는 게 맞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객수가 300만 이상의 그 영화 수를 우리가 count if를 이용해서 구했으니까 고식 맨 뒤에 가서 이제 나누기 기호 표시해주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V요. 그러면 count 함수 쓴 거 그게 이렇게 이제 붙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율을 구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33%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count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관객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300만 이상인 그 데이터의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준 거고 우리가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영화 수를 구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나눠서 우리가 비율을 계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여기서 우리 이제 함수 형식을 공부할 때 얘랑 이제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 좀 해두세요. 그 함수가 우리 이제 sum if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average if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aver, age, if하고 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들은 생김새가 아주 유사합니다. 해서 범위, 컴마 우리 조건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할 범위 어떤 범위에 이제 합을 구할 건지 그 범위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 average if도 마찬가지로 조건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어떤 범위에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건지 그것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앞에다가 범위 컴마 조건 요거 쓰는 건 다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계산 범위가 추가가 된다고요. 왜요? 우리 sum 합을 구하고 average 우리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합을 구할지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평균값을 구할지 그걸 이제 뺀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요 3개 함수는 생김새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5번에 보게 되면 자동차 정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이제 연료가 그랬어요. 우리 연료가 이제 GR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지금 이곳에 보니까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런 데이터가 막 섞여 있어요. 이 연료가 이제 휘발유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찾아서 그때 연비가 이제 가장 높은 그 자동차의 모델명을 찾아서 우리 제2의 36번 그 셀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료가 휘발유인 거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연료가 이제 휘발유인 걸 찾아보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그 데이터요. 연비 보니까 지금 12.4가 있고 11.8이 있고 그리고 14.3이 있고 12.7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거 그게 이제 우리 14.3이죠. 이 14.3 이 데이터에
자동차의 이제 모델명을 찾아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때 그 자동차 모델명은 뭐다? 아반스다 해서 아반스가 이제 결과값으로 그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비가 가장 높은 걸 찾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료가 이제 휘발유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그 값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 값을 찾을 때 우리가 이제 dmax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dmax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dmax라는 그 함수는 우리 dmax라고 써주고 얘도 이제 d로 시작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해서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번호를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런 이제 필드 명들까지 싹 다 이제 범위로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의 맥스, 뭐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비가 가장 높은 그 값을 찾을 거죠. 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을 이제 범위로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이제 모델명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 이제 연료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연비가, 네 번째 열에는 가격이 들어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연비가 가장 높은 그 값을 찾을 거니까 우리가 열 번호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조건 범위요.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조건을 이제 어디다 작성해라 그런 문제가 없죠. 없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주면 된다고요. 그때 우리 조건이 연료가 이제 휘발유인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걸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연료가 휘발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영역에 들어있으니까 요 두 개의 셀을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dmax라는 요 함수부터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dmax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런 이제 필드 명들까지 싹 다 이제 지정을 다 해줘야죠. 해서 이 범위에서 우리는 연비의 이제 가장 높은 그 값을 찾을 거라고요. 연비가 지금 우리 세 번째 열에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값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조건은 뭐다? 연료가 휘발유인 거 그거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맨 뒤에서 dmax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니까 14.3 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연비가 가장 높은 그 데이터를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자동차의 이제 모델명을 찾아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연비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14.3이라는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이제 찾을 때 우리가 이제 match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돼요. 우리 match라는 그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match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match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라.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라. 그거예요. 그때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그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 옵션을 뒤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지정을 할 때는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요. 해서 범위의 값을 봤을 때 얘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1을 써주는 거고요.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을 씁니다. 그리고 전혀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죠. 그때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작거나 우리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연비에서 이 범위에서 14.3이요. 14.3이라는 그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을 건데, 이 범위의 값을 봤을 때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옵션으로 우리가 0이라는 요 옵션을 써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14.3이 지금 여기 있죠? 그때 우리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위치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위치,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그 위치고, 여기가 이제 여섯 번째, 여기가 이제 일곱 번째 그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14.3 이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7하고 일곱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매치 함수 좀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dmax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는 뒤에 가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매치라고 쓰고 컨트롤 V요. 내가 dmax로 이제 구해놓은 게 있죠? 이 dmax의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전체 범위에서 찾아라. 요만큼 이제 범위에서 찾는데, 그때 이제 옵션은 0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이만큼 dmax로 구한 게 우리 찾을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범위요. 범위를 지금 제가 이만큼을 지정했죠. 해서 지금 이만큼 범위에서 dmax의 값을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서 그 위치를 이제 반환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일곱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7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위치에 있는 걸 그걸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모델명을 출력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인덱스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행 번호를 찍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이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그 값을 출력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인덱스에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 요만큼 범위를 요만큼 지정해 놓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아반스, 얘가 이제 출력되게 만들 거죠. 이 아반스라는 그 값은 몇 행 몇 열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했을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이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위치고 여기가 여섯 번째, 여기가 이제 일곱 번째 그 위치죠. 해서 7행 1열이요. 여기가 모델명이 들어있는 게 1열에 싹 다 모델명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7행 1열의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무조건 이 모델명을 가지고 가면 되죠. 해서 모델명은 무조건 첫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는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행 번호는 우리가 아까 매치라는 그 함수로 구했죠. 해서 매치 행 1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 그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매치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인덱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데이터를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이요? 매치 행 1열이요. 해서 매치 함수 쓴 거 그거 이제 컨트롤 V 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아반스하고 요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요 아반스가 우리 휘발유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그 데이터의 모델명이 맞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인덱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치행 1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d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연료가 이제 휘발유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그 값을 찾아줬죠. 그 값의 이제 위치를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매치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어렵고 헷갈렸던 게 우리 5번 문제가 조금 이제 헷갈렸죠. 왜? 매치라는 함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형식하고 옵션 같은 거 외우시고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함수 형식 이런 거 뭐 기본적인 거 빼고 조금 이제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이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형식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엑셀 파일이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그냥 한번 풀고 땡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함수식을 능숙하게 이제 쓸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